51번째 위스키 인치대연이 라이로우. 꼭 가보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가장 흥미로운 증류소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혁신적인 생산 방식에 치중하는 경영 방식과 관광객의 발길에 닿지 않는 위치 탓에 인치대연이는 방문자 센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듯이 앞으로 종종 특별 방문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 위스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곳 방문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 약속드립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캐스크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연간 30개로 판매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인치대연이는 위스키의 미래라 불리는 위스키인데 현지에서 재배한 호미를 사용해 만든 싱글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스코틀랜드 유일의 라이 위스키는 아니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증류소에서 이 곡물로 만든 위스키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수하다는 건지 궁금하십니까? 이곳은 이제껏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작업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풍미 향상을 위해 기초 단계부터 설계 및 제작되었습니다. 전무이사인 이안 팔머는 엔지니어이자 증류주 양조 전문가로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으며 놀랍도록 독창적인 위스키 증류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곳에는 매시 필터, 증류통에 2개의 콘덴서가 부착되어 있고 개조된 로몬드 증류기, 그리고 당연하게도 독자적인 효모 균주를 갖추고 있습니다. 라이로는 이 책이 출간될 즈음에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며 그 외에는 킹클라시 그리고 인치대연이 싱글 몰트도 출시 예정입니다만 아직 준비 단계입니다. 이 업장의 계획 지향적이고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에 걸맞게 이 모든 미래 계획은 급작스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52번째 위스키 J.G. 톰슨 블렌디드 몰트 레인지. 기억력이 좋거나 위스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J.G. 톰슨 앤 컴퍼니는 상당히 명망 있는 이름입니다. 1785년에 버나한 리스 항구에서 시작한 이 회사는 이미 와인과 증류주 상인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져 있었는데 세계대전 당시 사업을 크게 확장해 영국 최고의 위스키 블렌더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영국에 불어닥친 주류 회사 통합의 물결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고 베스사에 합병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마저도 시류가 지남에 따라 사업이 점점 축소되어 결국에는 도산하기에 이르렀고 리스에 위치한 본사 건물은 결국 1983년 스카치 몰트 위스키 소사이어티에게 매각됩니다. 몇 년 후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SMWS는 AIM에 상장된 더 아티스널 스피릿 컴퍼니라는 작은 회사로 변신을 꾀하고 이 회사는 J.G. 톰슨 브랜드를 다시 회생시키기에 이릅니다. 이 회사의 목표는 SMWS 멤버들보다 더 넓은 시장의 크래프트 증류주를 선보이는 데 있습니다. SMWS는 하드코어한 위스키 애호가들로서 가장 열정적인 철도 마니아들조차 부끄러워할 일편단심의 헌신으로 위스키의 미세한 뉘앙스까지도 열정적으로 탐구하고 있으며 스위트, 스모키, 리치라고 이름 붙여진 3가지 블렌디드 메가들을 입에 담기만 해도 격정에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위스키 성애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들처럼 이 내추럴 생산 방식에 창조물의 순수한 헌신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윌리엄 그랜트의 에어스톤 제품군처럼 이 3가지 익스프레션은 아마도 슈퍼마켓 블렌드 수준의 위스키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저렴하고 소량 배치로 생산된 자연 발색에 냉각 여과되지 않은 46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찾고 있는 허세 혹은 전통의 전자만 들어도 몸소리를 칠 만한 고객들에게 어필할 것 같습니다. 듣자 하니 이러한 키워드들은 젊은 층들이 위스키의 세계에 입문하는 걸 막는 진입 장벽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의하면 사람들을 새로운 발견으로 이끄는 여정을 제공하는 게 이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마도 그 여정 끝에는 퀄리티와 가성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의 세 가지 블렌드 모두 마음에 듭니다. 53번째 위스키 JP 와이저스 18년. 지난 개정판에서 이 제품을 소개할 때만 해도 이 술이 계속 이 정도 가성비를 유지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만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이 작지만 야무진 녀석이 아직도 50파운드 미만의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미 몇몇 곳에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마스터스 오브 몰트 웹사이트에 올라온 이 익명의 리뷰가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에는 코를 치켜드는 속물적인 몰트 애호가들도 이 녀석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18년 숙성의 이 술은 싱글 몰트에 비해 적당한 가격에 복합적인 풍미와 과실향을 듬뿍 머금었습니다. 이 가격이면 정말 거저입니다. 이 위스키의 가격은 위스키 수집과 투자 붐이 일기 전의 가격으로 저처럼 툴툴거리는 늙은이도 심각한 가정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이것저것 마셔볼 수 있을 가격입니다. 저처럼 평화로웠던 옛 시절을 추억하실 수 있으신 연배의 분들은 동조하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 들어줄 정도로 아는 체 한다며 마음껏 저를 싫어하셔도 됩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제대로 된 위스키가 없다고 알려진 캐나다에서 생산된 녀석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위스키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선입견은 전적으로 틀렸으며 이곳에서 정말 멋진 녀석들을 건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일부 소규모 크래프트 증류소의 성공에 힘입어 코비 같은 대기업들은 더욱더 흥미롭고 복합적이며 보물 같은 증류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수함은 다그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문구가 라벨에 적혀 있는데, 마치 엄마들의 자식 교육 철학과도 같은 이 문장은 이쪽 업계에서도 통용되는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술은 18년 숙성입니다. 이 녀석과 같은 위스키들은 캐나다산 위스키의 놀라운 품질과 가치를 보여줍니다. 위스키의 더 넓은 저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이제 와서 놀라운 거라는 점 인정합니다. 몇몇 녀석들은 정말 제 선입견들을 제고하게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바뀐 시각으로 인해 저는 곧 여기에 주문을 넣을 작정입니다. 레어 캐스크 시리즈 디서테이션 한 보트를 추가하거나 7월 1일을 기리기 위해 만든 캐나다 데이를 주문하면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54번째 위스키 제임슨 18년. 지난 개정판부터 이 녀석을 계속 리스트에 올리고 있지만 저번에 경고했듯 2016년 이후부터 가파른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질드렸습니다. 지금쯤 몇 병 쟁여 두셨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00파운드에 살짝 못 미치던 녀석은 지금은 150파운드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며 이 리스트에서 가장 고가의 위스키 중 하나입니다. 리미티드 리저브 타이틀이 삭제되었고 리패키징을 거쳐 화려한 새 상자와 라벨이 생겼습니다. 다행히도 도수는 46%로 올랐으며 더 꽉 찬 질감, 더 부드러워진 맛과 한층 더 복합적이고 만족스러운 풍미와 더욱더 길어진 피니쉬를 자랑합니다. 합산해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이 녀석은 합격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출시 당시 저는 공식적으로 은퇴하셨지만 아주 가끔 슈퍼 프리미엄을 출시할 때면 종종 다시 불러오셔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아일리시
디스틸러스의 명예 마스터 디스틸러스 고 베리 크로켓과 이 위스키를 함께 시음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일리시 위스키의 거장 중 한 분이셨습니다. 이 위스키가 출시되자마자 중요한 상들을 휩쓸었다는 사실은 이 녀석이 잠깐 스쳐가는 녀석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엑스 버번 배럴과 쉐리 배럴을 조합해서 사용했고 퍼스트 필 엑스 버번 배럴에서 2차 숙성을 시켰습니다. 오래된 숙성 연도의 위스키가 섞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나치게 우디하거나 힘이 딸리는 느낌도 없이 훌륭하게 숙성되었으며 제 생각에는 높아진 알코올 함량이 이 술의 균형미를 훨씬 높여줍니다. 미들턴 증류소의 규모와 다양성 그리고 메서드 앤 매드니스 공장의 실험 정신이 합쳐져 이곳에서는 매우 다양한 스타일의 위스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제임슨 익스프레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으며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근 몇 년 동안 오래전에 이미 진행되어야 했을 아일리시 위스키 부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류소 설립 200주년을 맞아 1,300만 유로를 투자해 2025년에 문을 열 예정인 방문자 센터 증축 계획도 발표되었으니 주목해 주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과연 이들이 자금을 어떻게 들지 궁금합니다. 55번째 위스키 제퍼슨 베리 스몰 배치. 제퍼슨은 1988년 챗 졸로와 그의 아들 트레이가 설립한 회사로 그 무렵에 여러 유사한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작은 소포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보트를 조달함과 동시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챗 졸로 씨는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버번 커뮤니티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줬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우리는 몇몇 대형 경쟁사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패키징을 변경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접근법은 최상품의 증류주를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았습니다. 트레이는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여 2006년 말에는 회사를 매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후 다시 주인이 바뀌었고 지금은 페르노리카 제국의 일부가 되었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법률에 관한 구절이 적혀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이잡듯 세세히 살펴보지 않는 이상 이를 눈치채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CEO 트레이는 여전히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제퍼슨의 배럴 재고를 점검하거나 배럴을 바다에서 숙성시킨 오션과 같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루이스빌에서 오하이오 강과 미시시피 강을 따라 뉴올리언스를 거쳐 키웨스트를 거쳐 뉴욕까지 위스키를 100길로 운반하며 과거에 그랬던 방식대로 2차 숙성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오션이 진짜 버번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션의 맛은 일부 엄격한 전통주의를 지향하는 반대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제퍼슨에는 몇몇 캐스크 피니시들과 라이 버전을 포함한 실험적인 버번 익스프레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럽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맛있는 엔트리 레벨 제품인 베리 스몰 배치입니다. 저는 이 제품이 장기간 흥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페르노리카의 인수 이후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라벨이 변경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실험적인 피니쉬의 보트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미국 여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